자, 이제 110페이지에 보면은 A번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에너지 준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나? 들어봤었잖아, 나왔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심층 있게 다루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자, 1번 보아의 원자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음은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와. 보어의 전자 운동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수업 시간에 잠깐 하던 비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핵이 있고요. 핵 주위를 전자가 돈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그냥 이 전 시대만 해도 이게 태양이고 지구가 돌듯이 뭐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 원자 마토라는 거 이거 무슨 방사선 투시 같은 거 뭐 원자 발전소 같은 데 많이 있는 이런 그림 이런 건 줄 알았어. 이쁘게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건 아니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돌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자는 여기에서 돌고 어떤 원자는 여기에서만 돌고 어떤 원자는 뭐가 안 빠졌냐? 여기에서만 돌고 여기에서만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만.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이런 데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더라는 거야. 특정한 궤도가 특정한 자리겠지, 특정한 위치겠지. 특정한 궤도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죠. 왜 그러냐고, 왜 특정하게 여기서만 도냐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 이 전자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왔다가 자리도 위치는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위치 이동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는 위치 에너지 설명한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 땅에 공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럼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얘가 제일 높으니 위치 에너지가 제일 많으니 여기 전자가 있는 게 위치 에너지는 제일 높겠구나. 위치 쫙 빼면 에너지가 제일 높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다 위치 에너지 따지는 거야 사실 이게.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여기서 뿅 나타나고 이러지 않고 쑥 떨어지지. 그럼 이 공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중간에 많은 곳에 위치할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전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전자도 여기로 움직일 때 전자 여기 있다가 근데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전자가 잠깐 여기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잠깐 돌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잠깐이라도 돌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좀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전자가 여기 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안 되더라고. 전자가 실제로 여기서 떨어지면 뿅 떨어졌다가 여기서 탁 튀어나오고 갑자기 싹 사라졌다가 여기서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과학자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이걸 보면 이제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에 이렇게 보면 불연속적이라고 구합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쭉 연속적이 아니고 띡띡띡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왜 불연속적이냐? 이제 이걸 또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불과 한 100년 전밖에 안 됐다고 연구하기. 이제 보어라는 또 천재 과학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전에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먼저 뭘 발견했냐면 물질파라는 걸 발견했어. 야구공 있잖아요.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야구공이 이렇게 파장을 그리면서 날아가. 실제로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위아래 높이 진동하는 요 파장이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진폭보다는 이제 파장으로 설명하는데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짧아. 실제로 계산해보면 0.0000023mm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을 떨면서 가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물질이 그래. 니네가 걸어가잖아? 걸어가면서 니네 있는 모든 원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 원자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상하게 물질이라는 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고. 따져보니까 다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더라고. 내가 태양에서 뭔가 빛이 나오잖아. 빛이 직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와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파란색은 빠장이 짧게 이러면서 날아오는 거야. 그 비날개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을 했어. 이런 걸 보고 물질파라고 그래. 어떤 물질이 파동의 형태로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보어라는 과학자 보면 생각해보니까 하면서 봐.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전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겠네.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자, 이제 핵이 이렇게 있고 가장 가까이 전자가 움직이는데요. 이런 게 십자이나 이런 게 양자역학. 자, 이제 가장 여기 전자 이 놈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맞게 이렇게만 딱 맞게 움직이지.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맞게는 안 되는 거야. 어디를 봐도 그냥 부드럽게 연결되게 이런 식으로만 안쪽에 준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내가 지금 스프링을 어디까지만 썼냐면 전자가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나 같은 데까지만 또 끊어가지고 연결하면 부드럽게 연결 부위가 이렇게 맞겠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까지만 또 끊어서 연결해야 또 부드럽게 맞아지고 길이는 좀 더 늘어나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앉았다고요. 같은 데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또 끊어가지고 연결을 하면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전자가 안 움직이는구나. 전자가 이렇게 물질이 자기 파장의 정수배 이런 말이 있는데요. 0.2배, 2분의 3배 이런 게 아니라 1배, 2배, 3배, 4배 자기 파장 길이의 딱 정수배만큼만 이렇게 도는 이런 궤도가 만들어지는구나를 생각했어. 그건 또 이거 궁금한 거지. 항상 과학에서 물리학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꼭 정수배로만 이렇게 이쁘게 만드냐고. 아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안 맞으면 어때? 다시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는 정답이 몰라요. 이 양자 세계에서는 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만 하더라고. 움직이더라고. 이렇게만.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작은 세상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물론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보면 돼. 학생 졸려요? 졸리면 졸린 것 같은데. 졸리면 뒤에서 서서 듣고 하세요. 자,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양자 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1번에. 자, 이렇게 원자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원궤도에서만 운동한다. 이때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며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 문장에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인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숨어있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원에서도 안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특정 원자에서만 움직이고 가만히 움직일 때는 전자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간을 넘겨 뛸 때 전자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지. 자, 시험 바로 전에 우리가 정의한 게 있었습니다. 요거를 1번 상태, 2번 상태, 3번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내려갈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거지. 관찰할 수 있는 거야. 2번에서 2번으로 올라갈 때에는 빛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변동이 생기는데 얘는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얘는 에너지가 제일 높고 이 그림에서 얘는 혼자 가만히 이렇게 돌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써있는 거지. 자, 이 바로 동그라미 1번 에너지의 양자화. 원자의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양자수가 이제 뭔지 봐야 되는 거야. 양자수. 그 밑에 에너지 준이 양자수 안 나오나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봐. 에너지 준이 원자의 전자는 에너지 상태로 양자수 n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자수 n이 뭐냐면요.
자연수예요. 자, 자연수.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거잖아요. 이걸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제 양자수에서 이 양자가 그 유명한 그 양자역학의 양자입니다. 아, 참고로 양자라는 게 알갱이가 아니야. 원자, 분자, 중성자, 양성자 할 때 자자가 붙으니까 이 양자도 어떤 거 알갱이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양자역학에서 이 양자라는 뜻은 양자는 전자가 유추할 수 있는 이 궤도를 의미해. 그래서 양자수 1, 양자수 2, 양자수 3의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그러니까 양자수에 따라서 부연수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고 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밑에 여기는 여기 써 있네요. N은 1, N은 이렇게 밑에다 써놨네. 이렇게 찾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높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중간, 여기 있는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낮다. 예, 선생님 위에 써놨는데 그 책에는 밑에 써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얘를 뭐라고 그려놨냐면은 이걸 또 거꾸로 그려놨죠? 자, 선생님 여기 위에서 그려요. 자, 여기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E2라고 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E3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E3가 에너지가 더 높다고, 또 높다고. 그래서 그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야. 요 그림 바로 오른쪽에 요 그림. 요 그림이야. 자,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E1이 에너지가 이제 쭉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N이 1대라고 되어 있고 여기 왜 바닥 상태라고 써있어요. 즉 전자가 이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야.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때가 에너지가 전자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떨어지면 핵에 붙어버리는 건데 핵에 붙지는 또 않아요. 신기하게. 자, 핵을 돌기만 합니다. 이 가장 낮은 바닥 상태를 E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E2가 또 어디냐면요. 조금 더 위에 N이 2다. 요즘에 E2가 이렇게 있을 거야. E2가. N이 2되고. 또 E3가 어디냐고 봤더니 요 E2 이만큼 올라가서가 아니라 요 관계보다 굉장히 좁게 E3가 있지. N이 3인데 이렇게. 자, 올라가면서 점점점 껍질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껍질이 많아지면서 계속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 높아지는 간격이 적어져. 아,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게 언제야? E2에서 E1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E3에서 E1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에너지는 더 크겠지. 더 크게 방출하겠지만 그 간격이 제일 큰 거는 E2와 E1 사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를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전자 간격이 제일 커. 에너지 간격이 제일 커. 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진동수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진동수. 전자가 한 에너지 안정한 궤도에서 다른 안정한 궤도로 전이할 때 전이가 뛰어나 있다는 뜻이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을 뛰거나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을 뛰거나 이런 거. 두 궤도의 에너지 중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빛 또는 광자라고 써 있는데요. 이 광자, 자, 빛 또는 광자라고 써 있는데 이 광자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야. 이 빛은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파를 얘기하는 거야. 이 빛은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빛이야. 선생님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빛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방수라고 하는 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지 않은 E는 HF라는 에너지를 HF라는 이런 공식으로 이제 하나 다루게 돼요. 참고로 넣어보세요. H는 이제 플랑크 상수고 F가 진동수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나중에 물리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겠구나. 자, 오른쪽에 개념 더하기라고 오른쪽 파트에 보면 스펙트럼 보입니까?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그럼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거 배웠잖아 또. 근데 우리가 열심히 배워놓은 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물리원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야 이거 저기 통합과제 다 배웠잖아 하면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 통합과제 배웠다고. 자, 연속 스펙트럼 봐봐. 햇빛에서 나오는 빛과 같이 모든 파장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특정한 원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자체에서 방출되는 거야.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높으니까 거기서 전 영역에 걸친
가시광선뿐이 아니라 전 파장에 어떤 많은 빛들이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은 특정한 원소에서 분출되는 거야. 또는 흡수되는 거야. 자, 먼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쫙 있고요. 자, 맨 110페이지에 맨 밑에 뭐 자료 분석에 보면 표가 하나 조그맣게 나와. 오른쪽 아래, 맨 아래, 오른쪽 아래. 거기 보면 뭐 라이번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 이렇게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니들이 이걸 배워야 돼. 라발파 이거 순으로. 라이번 계열 볼게요. 옆에 자외선 영역이라고 써있고. 자, 전자의 전이 들뜬 상태의 전자가 N1, 즉 가장 낮은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그런 영역을 라이번 계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만 볼게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요 2번 원전자가 1번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3번 전자가 1번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4번 전자가 4번 스포츠에 1번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5번 전자가 1번으로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떨어질 때 이때 빛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제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빛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게 라이온 계열이라고 부르는 빛이 빠져나오고 그때 자외선 영역에 빛이 빠져나오는 게 뭐 그렇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과학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특정한 궤도에서 만든다. 에너지가 변수 쪽이라고 쓱 나오잖아. 그럼 이게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나오는 거고. 얘들 이거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왜 Y를 왜 썼지? Y 왜 그래요? 궁금해 썼지 않냐? 우리가 원래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아니 또 왜 그런데 왜 특정궤도 존재해요? 그럼 드브로이 물질판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 왜 그래요? 모르고요. 그렇게 얘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어쩌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점점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과학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기체 스펙트럼 나오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제대로 나오잖아. 방출 스펙트럼, 이제 흡수 스펙트럼. 넘어갈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자, 이제 B번 고체 에너지 D 봅시다. 자,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연결되거든요. 반도체 설명하려고 결국 지금 이거 하고 앉아있던 거야. 전자가 무슨 원자크 전자가 원인 뭐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었던 거고. 자, 고체 에너지 D 1번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원자들이 모두 전자 궤도에 영향을 준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2번 에너지 D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까이 분포하여 연속적인 D 모양을 이루는 에너지 준위 영역. 그게 에너지 D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옆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요, 전도 D, 원자가 D 하면서 뭐 D 틈 하면서 뭔가 D 뭐 이런 게 나와. 이게 에너지 D야. 뭐 별게 아니고요. 이걸 에너지 D인데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면 전자들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에너지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뭐 심도기 공부할 거 아니니까 이건 다 넘어가고요. 밑에 고체 종류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가 나오고 보입니까? 찾았어? 이 표만 볼 거야. 이 표만 보면 돼. 그 표에 보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도체는 어떻게 그냥 설명을 이론적으로 하고 부도체, 저연체는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것만 보면 됩니다. 도체를 한번 보세요. 도체는 옆에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들이 너희들은 이제 칼라가 아니었으면 보기 힘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칼라를 살려서 다시 그려줄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불어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과학은 칼라로 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위에 전도띠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 색칠돼 있죠? 전도띠라고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전도띠가 하나 보여요. 전도띠. 그리고 그 밑에 원자가 띠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게 옆에 오른쪽에 있는 빈도가 다른 게 뭐냐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좀 그려놓고 볼까요? 저연체, 부도체.
필트. 자, 두 개만 먼저 보면 도체는 그러니까 도체, 부도체가 전기를 잘 흐르고 안 흐르고 전류가 잘 흐르고 안 흐르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전류라는 게 결국 뭐야? 전자의 이동이란 말이야. 전자가 잘 이동하면 도체고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으면 도체인데 전자가 참고로 여기서 파란색에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빨간색에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뭐 볼 게 없습니다. 당연히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도띠, 이것도 이런 그림도 어떤 도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전자가 여기다가 옆으로 이동을 하려면 옆에 이동을 해서 계속 가야 되잖아. 흘러가야 되잖아. 이동을 하려면 그 안에서 전자가 겪는 변화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원자과 띠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자가 이 전도띠까지 이렇게 건너가면은 우리가 전류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원자과 띠 파란색, 빨간색 붙어 있잖아. 붙어있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데 도대체 빨간색과 파란색 이 전도띠와 원자띠가 T라는 이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자가 여기 서 있다가도 이걸 건너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안 흘러. 도대체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애매하죠? 뭐가 애매하냐면 전도띠가 있고 밑에 원자과 띠가 있긴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어. 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틈이 이 정도 존재합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애매한 거야. 지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애매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조금만 조절을 해주면 전자가 휙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조절 못해주면 계속 안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부도체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은 부도체지 전류가 안 통해. 그래서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걸어주고 여기다 플러스 걸어줘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를 않아. 왜냐면 전자가 다 여기 서있고 띠팅이 너무 크거든. 너무 크니까 못 건너가겠네 저기까지. 그래서 계속 멈춰져 있습니다. 그럼 봐봐. 니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콘센트 220V 220V 걸어줘도 내가 손으로 잡아도 감전이 안 되는 거야. 나무 전류가 220V짜리고 왜 그게 오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여기다가 220V가 아니라 22,000V를 걸어. 한 100배 정도 더. 이런 고전압, 엄청난 전압을 여기다 걸어준다고 치자. 그럼 내가 나무 잡으면 어떻게 될까? 감전돼. 전류가 흐른다고. 그거 왜 흘러? 여기는 전자들이 힘이 너무 센 거야. 에너지가 충만한, 참고로 이 전압은 에너지, 얘네 갖고 있는 힘이야, 힘. 전압, 압력이야. 얘네가 어마어마한 압력을 갖고 있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이 정도는 이제 건너가버립니다. 휙 건너가버려. 그럼 전류가 통하면서 내가 감전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니네, 전신주 같은 거, 이렇게 고압, 저것만, 진짜 저거 22,000V 막 흐르고 막 그러잖아. 거기 보면, 고압주의, 전선주의 막 써있잖냐. 보면은 다 전선이 막 이렇게 국물을 감겨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주의해야 되냐고. 전압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절연층, 부도체로 국물을 감쌌지만 고물을 뚫고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전압을 조금만 세게 하면 전자가 이렇게 부도체라고 하더라도 막 뛰어갈 수 있구나. 반도체는 그걸 굉장히 틈을 작게 만들어서 애매하게 만들어서 전압을 아주 조금만 올려도 그냥 텅텅 뛰어옵니다. 근데 전압을 아주 조금만 안 올려도 그냥 다시 그냥 멈춰 있어. 그 전압을 조금 주관적으로 조절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반도체. 자, 그래서 볼 얘기가 나오고요. 야, 좀 차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냥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라고 한번 넣어봤어요. 자, 보세요. 좀 차리고. 자, 1번 수소 원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아서 안으로 쓰세요. 수소 원자의 전자 경우는 전자는 N이 1대 에너지 중에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안 상황으로 이 상태를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라고 한다. 기억분도 바닥 상태죠.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궤도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전이된다고 하면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이거 안 했네요.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불안정함으로 다시 에너지가 낮은 궤도로 전이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간단하죠?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자수 N이 5인 에너지 중립하고 정답 원자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옆에 보면요. N이 1대 오른쪽에 보면 마이너스 13.02V라고 되는데 2V가 일렉트릭 볼트야. 전자 볼트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이 있는 거야. 자, 기억번.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부여속도이다. 맞죠? 1번. 이 원자에서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 수는 10가지이다. 이게 맞습니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5, 1, 2, 3, 4, 5. A, 1. 여기서 쓰면 안 보이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자가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 수를 그냥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잖아. 선 스펙트럼 수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자, 다시 해드릴게요. A 있는 쪽은 이렇게 높은데 그 다음은 좀 간격이 작고 간격 작고 간격 5개 여기 각자 간격 5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거니까 자, 전자가 여기 있다가 5번 있다가 1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 있겠고 3번으로 떨어질 때 2번이죠.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질 때 자, 몇 종류? 4종류를 만들 수 있지. 4종류는 서로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다 달라. 이해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번에 있던 것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1번에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질 때 이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지. 봐봐, 이 하얀색과 이 파란색은 기가 다 다르지. 그럼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제 4번이 뭐고 3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지거나 여기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게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게 다네요. 자,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건 몰라도 되고요. 계속 말씀하냐. 이게 재밌겠다 싶으면 물리번 선택하는 겁니다. 자, D번. 전자가 N4에서 N3의 궤도로 전이할 때 9.5 EV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잠깐만, 써야겠네요, 이거. 전자가 N이 4가 얼마야?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EV. 그 다음에 N이 3이 얼마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EV.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라올 때, 여기서 떨어질 때 에너지 차이가 얼마큼 나냐? 2.5만큼 나지. 그치? 2.5만큼을 방출해서 떨어져야겠지. 방출. 2.5만큼 방출이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진짜 어렵게 만약에 학교에서 낸다고 하면 이 3번 같은 보기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도 낼 수 있고 2번은 못 내고 3번을 낼 수 있어요. 1번도 내고 3번도 내고. 자, 한번 기체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의 형태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1번 전자 궤도의 궤도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궤도 반경 갖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2번 기체에 따라 원자의 중심이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전자 궤도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 준위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 형태가 결정이 되는구나. 굉장히 어려운 보기로 3번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종합과학 선생님이. 자, 4번 답이 3번이에요. 자, 4번 봐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에너지 준위 원자 에너지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N이 1인 상태, 불량 상태 맞고요. 2번 이 원의 에너지가 E2 에너지보다 크다는 틀렸죠.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답이 당연히 2번이네요. 4번도 낼 수 있겠네요. 통합과학 때. 자, 5번 고체 원자 에너지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건 이제 통합해서 문제일 겁니다. 1번 전도띠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맞고요. 2번 원자가 띠의 전자는 전도띠로 원자가 띠에 이동할 수 없다? 아니, 이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전류 통하는 건데.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옳지 않습니다. 이동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고체 종류에 따른 에너지 띠의 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과 저연체는 원자가 D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다. 원자가 D에 전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완전히 채워져 있어요. 넘어갈 틈만 보고 있는 건데 틈이 넓어서 못 넘어가는 거야. 다 이렇게 모여 있어.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완전히 채워져 있어요. 올라가도 됩니다. 2번 도체는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간격이 매우 도체는 없다고 없어. 굉장히 적어요. 얘 틀렸고. 1번 반도체 열을 가하면 일부 전자가 전도 D로 이동할 수 있다. 열과 전기는 같은 겁니다. 열과 전기 에너지는 다 같은 거예요. 열을 높인다, 전압을 높인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열로도 조절할 가능해요. 답이 기억 띠리시네. 자, 좀 쉬고 다음 한번 봅시다. 다들 맛이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래.